네, 이 시각 네 가지 있는 뉴스. 이 시각 뉴스의 강을 건너는 중요한 뉴스들 네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줄줄이 예고된 파업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을 테고 또 그 파업의 이유들도 찬찬히 살펴봐야 할 텐데 지하철 파업 소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이 어제 오후 8시에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를 했습니다. 네. 연합교섭단이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었는데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3시간 넘게 실무 협의를 했고요. 자정을 넘긴 시각 협상 시작 4시간 만에 타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감축에 대해서 사측이 한 발 물러났는데요. 노조는 노사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노사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최대 쟁점인 인력 감축안에서 양측이 서로 조금씩 이견을 좁힌 겁니다. 한 걸음씩 나와서 해결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한 건데요.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극심한 재정난으로 동결했던 임금은 지난해 대비 1.4% 올리기로 했는데요. 네. 여전히 구조조정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구조조정 논란의 배경이 되는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이번 합의 때 노사가 함께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노사협상 타결로 서울지하철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정상 운행했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걱정하셨던 분들은 한숨 돌렸겠지만 어제 퇴근에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다고요. 네, 특히 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에 85.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강남, 역삼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 강남에서 역삼역 구간에 한때 열차 간격이 20분까지 벌어졌고요. 평소에도 붐비는 고속터미널 교대역을 통과하는 3호선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파를 피하려고 지하철을 포기한 승객들이 버스와 택시로 몰리면서 크게 붐비기도 했고요. 네. 인파 위험을 알리는 119 신고도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구로소방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도림역 인근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예, 얼마 전 10월 29일 날 있었던 참사 때문에 이런 소식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코레일 노조의 경우에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죠. 네, 준법 투쟁 태업을 이어가고 있는 코레일 노조의 1호선과 3호선, 4호선 일부 구간은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오늘 파업 전 막바지 노사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채널A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 사건이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시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혐의였는데 무죄를 확정받았네요, 대법원에서. 맞습니다. 시간은 이제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서울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근무지인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검언육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영장 집행 도중에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정 검사는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1심에는 당시 폭행이 인정돼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었는데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한 거고요. 대법원이 이 판단을 확정 지은 겁니다. 예, 당시에도 좀 혐의를 부인했었고 독직 폭행이 뭔가 궁금해하시는 국민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한 장관이 그 이후에 사실은 관련 사건 수사를 받았는데 뭐 저희가 이미 결론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비번을 못 풀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인데 수사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한편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정현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바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습니다. 검언유착 수사를 이끌었던 분인데 이 선고 이후에 별도 입장된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던 정 검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개인 자격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잘못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지만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검사가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이나 경찰 이렇게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폭행을 하는 걸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또 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끔찍한 사건이네요.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소식인데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머리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당시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끔찍한 일이네요. 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 그러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귀가 중이던 여성 A씨가 자신을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요. CCTV를 보면 머리를 이제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5차례 넘게 발로 차고 밟는 모습도 나옵니다. 결국 이제 피해자인 A씨가 기절하는 모습도 담기는데요. 네. 이 B씨가 가해자인 B씨가 A씨를 들쳐매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피해자인 A씨는 폭행의 여파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에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이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고요? 맞습니다.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B씨를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B씨가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이제 석 달째였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A씨를 폭행할 땐 누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누범 기간이라는 말이 뭐냐면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네.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황당하다 못해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가해자 B 씨의 여자친구도 징역 8개월이라고요. 네,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의 여자친구인 B 씨가 이제 그 여자친구가 B 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습니다. 네. 법원은 그래서 여자친구에게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B 씨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말 이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네. 자, 피해자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A씨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의 제목을 붙인 건데 피해자인 A씨는 B씨가 자신을 CCTV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던 8분 동안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 B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반면 이제 가해자 B씨는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해자 A씨의 속옷 등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 B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지금 항소한 상황이고요. 검찰은 반대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예. 아휴,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받아야 될 벌 받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8개의 조 중에서 절반의 조가 이제
각 3경기씩 조별리그를 다 끝냈습니다. 이변의 월드컵이라고 했는데 또 이변이 없지 않나 이렇기도 하고요. 자, 지난밤과 새벽에는 C조, D조 경기 있었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0시였죠. D조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미 16강행을 확정지은 프랑스는 튀니지와의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졌지만 1위로 진출을 했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덴마크를 지목을 했는데 네. 덴마크가 호주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했고요. 호주는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또 새벽 4시엔 C조의 경기가 있었는데 C조는 3차전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팀도 16강행을 확정짓지 못했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가 폴란드를 2대0으로 꺾었고 멕시코는 사우디를 2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어쨌든 16강에 진출하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우디에게 일격을 당했었죠. 2차전에선 메시의 활약으로 멕시코를 잡아냈습니다. 폴란드와의 3차전에서는 메시가 골은 터뜨리지 못했는데 후반 마칼리스테르와 알바레스의 골에 힘입어 승리를 했고요. 폴란드의 경우는 레반도프스키라는 이제 공격수가 메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는데 폴란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골키퍼 슈체스니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는데 지난 사우디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막아낸 슈체스니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아냈습니다. 자, 골키퍼에 대한 아쉬움 또 우리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르헨티나 폴란드 경기보다 저는 평가하는 분들의 표현이 더 뭐랄까 인상적이더라고요. 멕시코와 사우디 경기는 아름다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요.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두 팀 모두 승리를 한다면 16강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던 멕시코가 이 경기에서 마침내 2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사우디가 막판에 한 골을 따라가면서 결국 2대1로 끝났는데 멕시코가 폴란드와 승점 동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골 득실에 밀리면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경기를 마치고 애슐리 윌리엄스라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는 미쳤다. 승부를 떠나 정말 위대한 축구 경기였다라는 평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네. 멕시코가 사실 지난 월드컵에 저희랑 만났잖아요. 네, 그랬죠. 94년 미국 월드컵부터 16강까지는 늘 진출해서 8강 이제 5번째 경기라서 5번째 경기를 의미하는 낀또 파르티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네. 5번째 경기가 간절하다는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3번째 경기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스페인어를 전공한 이우영 아나운서의 발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낀또 파르티도입니다. 네, 5번째 경기. 네. 우리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6강 간 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프랑스와 호주, 아르헨티나와 폴란드 외에도 A조에서 네덜란드, 세네갈이 진출했고요. B조에서는 잉글랜드와 미국이 16강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네. 아직 순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G조의 브라질 그리고 우리가 속한 H조의 포르투갈도 16강행을 이미 확정했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놓고 기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이제 뭐 희망 고문하는 기사들도 있고. 애초에 좀 기대하지 마 이런 네. 식의 기사들도 있습니다. 자, 남은 경기들 16강을 바라보고 있는 팀들 정리해 주시죠. 네, 내일 모레 우리 대표팀 경기가 있으니까 그건 네.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자정에 F조의 크로아티아, 벨기에, 모로코, 캐나다의 경기 예정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탈락이 확정됐는데 두 자리를 놓고 세 팀이 치열하게 맞붙을 예정이고요. 네. 내일 새벽 4시엔 일본과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2조도 현재 모든 팀에게 16강행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도 기사를 보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위해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는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야 하고요. 무조건 이겨야 하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거나 둘이 비교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하지만 또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 생기겠죠.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